예, 지난달 26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채무를 줄이고 복지를 늘렸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일부 내놓은 정책들이 재선용이다 이런 지적도 또 받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박원순 서울시장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조용히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네, 뭐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네요. 예, 예.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네. 경전철 문제라든가 네,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라든가 하는 것은 네,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전임 시장의 정책을 그냥 비판했다가 이어받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경전철은 이게 과연 추진해서 될 문제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히려 벌리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뭐 아마 선거철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예, 아마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것만 한 40건이 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예. 요새 뭐 발표하면 전부 이게 선거용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뭐 경전철 부분은 사실 그게 시민들의 발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저희들이 엄격한 타당성 분석 검사를 거쳐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네. 경전철들이 다 좀 문제가 많아서 예를 들면 용인은 뭐 지금 뭐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의정부 경전철은 오늘도 섰습니다만은 네. 안전 문제도 있고 글쎄요. 그러니까 경전철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죠. 인식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사실 예. 서울에서 하는 것은 위 지상이 아니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1,000만 명이 사는, 아니 수도권 다 치면 2,5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하고 그다음에 뭐 용인이나 의정부나 저 김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예. 생각하고요. 또 저는 이게 하나의 철학적 바탕이 깃들여져 있는 건데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의 그 도시철도의 비율이 다른 뉴욕이나 런던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들이 도시철도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신 승용차는 좀 덜 사용하게. 예.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로서 중요한 쉽게 얘기하면 기능이거든요. 이제 교통 체계를 철도 체계로 바꾸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일단 여기 이제 한 8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네, 했는데 이건 뭐 건설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절반 정도를 민자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민간 투자가 과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한테는요. 예, 지하철 9호선을 서울시가 어떻게 산뜻하게 처리했는지를 보시면 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철 9호선이 사실은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한 3조 2천억 정도를 더 지출하게 될 거를 예. 저희들이 감축하게 됐거든요. 예. 계약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도 예, 또 요금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공공성은 확보하고 예. 그러면서도 경비를 3조 원 정도 줄였으니까 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가령 뭐 맥커리가 처음에 9호선에 들어왔을 때는 수익이 보장된 상황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쉽게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 수익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록 낮지만 지금 그 지난번 처음 계약할 때와 달리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 그게 한 14, 5%에서 지금 한 5%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만한 안전한 또 투자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경전철, 도시철도의 경우에는요. 예. 민자로서도 그 뭐 맥쿼리 같은 데 말고도 지금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그런 또 기업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민간 사업자한테 예를 들면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큰 수익이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서울시에서 나와서 그렇다면 제가 민간 투자자라도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그 노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되지 않으면 이른바 교통복지로 내세운 측면에서 보자면 좀 의구심도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하철 9호선을 이렇게 재구조하면서 공공성 확보하면서 동시에 또
그 민간 자본에게도 최소한의 예.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런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은 뭐 얼마든지 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예. 많은 기업들이 그 나가는 이 맥콜이라든지 현대 예. 로템 대신에 뭐 경쟁을 거쳐서 들어왔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네.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따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100% 이해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뭐 아주 꼼꼼하게 잘 물으시네요. 네. 동대문 플라자는 당초에 여기 뭐 컨벤션 기능이 꽤 있다가 오 시장이 이걸 뭐 추진했던 것은 맞는데 박 시장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건 너무 그 과대 투자다, 이건 안 된다. 여기 차라리 시민 뭐 다른 시설을 더 넣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컨벤션 센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돼서 애초에 너무 오 시장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냐, 좀 더 따져보지 않고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또 저한테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은 모든 것이 연속성이 있고 예. 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가 예. 디자인을 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사실은 그 뭐 오 시장님 시절에 이걸 주로 이 건물을 건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을 무엇을 채울지는 이제 제가 정리해 넣는 것인데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본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알뜰하게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5천억이 들어간 공사인데요. 예. 예. 그걸 또 매년 200억을 운영비로 또 투자하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서울시가 뭐 채무도 엄청 많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 예. 그걸 이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예. 균형을 맞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아시아의 정말 창조 산업의 저는 전진 기지로 예. 만들면서도 거의 수익으로 비용을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이에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요. 예, 그 내용은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은데 네, 네. 오늘 그 다른 얘기도 좀 질문 드려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접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다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네.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뭐냐면요. 안철수 의원 측이 지난번에 뭐 박 시장께 후보직을 양보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라는 방침이고, 심지어 그 안철수 의원 측의 송호창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에 남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사실 현실성도 없어 보이는데. 글쎄 뭐 저는 아무튼 현실성이 혹시 있는 겁니까? 제 임기가요. 예. 2년 8개월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서울시정에 굉장히 전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 아직도 시간이 거의 뭐 한 지금 7, 8개월 남았는데 예. 제 주변에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늘 많이들 이렇게 해석하시고 많은 얘기들이 있으신데요. 예. 저는 안철수 의원님하고는 사실 뭐 시작부터 예. 이렇게 좋은 관계 또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고, 예.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런 신뢰 관계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이제 새로운 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조성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인데 예. 예. 저는 그런 신뢰 관계를 계속 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짧은 답변을 좀 요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내용을 우선 잘 모르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이런 참 너무나 큰 일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법부나 또 헌법재판소에 가게 됐으니까 예. 뭐 거기에서는 잘 판단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저는 참으로 크게 발전한 것은 예. 뭐 과거 대통령의 탄핵 소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어떤 폭력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예. 정말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런 법의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예. 모든 것이 해결돼 왔잖아요. 예. 그게 저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선진화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해산 제소를 한 것을 법치주의에 따라서 해결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게 말씀인가요? 아니라 뭐 저는 그거는 정부로서는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예. 말하자면 해결될 것이다. 그게 예. 법치주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법치주의에 알겠습니다. 따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